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일 수요일 JCN 모닝뉴스입니다. KTX 울산역 복합 환승센터 사업 시행사인 롯데가 주상복합 건물을 포함시키는 새로운 안을 울산시에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울산시는 과한 부분이 있다며 환승시설부터 먼저 진행할 것을 롯데 측에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롯데가 KTX 울산역 복합 환승센터와 관련해 새로운 안을 울산시에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롯데는 지난달 28일 주상복합 건물이 포함된 안을 울산시에 제출했습니다. 이 안에는 기존의 판매 시설을 골프 관련 쇼핑몰로 추진하는 안도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안은 사업계획 변경안이 아닌 앞으로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성을 담은 계획 정도라고 울산시는 설명했습니다. 울산시는 주상복합 등의 정확한 규모를 아직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롯데의 안이 다소 과한 부분이 있다며 협의가 더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환승시설부터 먼저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5월 중으로 다시 만들어 올 것을 롯데 측에 요구했습니다.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일단 환승시설 그게 중요한 거니까 일단 그걸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일단 검토를 좀 해달라 그렇게 이제 일단 얘기를 하고 있죠. 롯데는 2021년 7월에 복합 환승센터 첫 삽을 떴지만 공정률은 2년째 5%에 그치고 있습니다. 복합 환승센터를 믿고 들어온 역세권 토지와 상가 분양자들은 장기간 손실을 입고 있다며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개발사업 기간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고 나서는 등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공사를 미루고 있는 롯데가 환승시설부터 추진하는 안을 내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CN 뉴스 김용환입니다. 울산 중구 지역이 내년 총선에서 격전지가 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을 맡고 있는 박성민 국회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중구의 경우 박근혜 정부 당시에 청와대 대변인을 맡았던 정연국 전 대변인과 정가윤 전 국회 부의장의 측근인 김종윤 전 사무국장의 출마 결심을 굳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 사무국장은 지방선거 이후 중구에 사무실을 내고 정치적 기반을 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민주당에서는 황세영 지역위원장과 박향로 전 지역위원장, 오상택 전 청와대 행정관의 출마가 유력하고 진보당 천병태 전 시의원, 노동당 이향희 전 시당 위원장의 이름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전국 원전 인근 지역 동맹이 어제 국회의원회관에서 원자력 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국회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이 주관한 어제 정책 토론회에는 원전 인근 지역 동맹 소속 23개 지자체장과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관계자 등 430여 명이 참석했으며 원전 재난 안전과 교부세 신설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박성민 의원은 원자력 안전체계 구축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지만 정부의 지원이 미비하다며 원자력 안전 교부세 신설이나 정부의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길 중구청장은 원전 위험 부담과 방제 책임은 함께 안고 있지만 보상은 원전 소재 일부 지자체에만 돌아가고 있다며 불합리한 정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구 비해 영사구역 재개발 사업 시공사로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선정되면서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삼성현대사업단은 중구 비해 영사 재개발 조합이 지난달 30일 개최한 조합 총회에서 시공사로 선정되면서 총 공사비 1조 5,420억 원의 사업을 지분율 50%씩 공동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 사업은 중구 교동 일대 구도심을 개발해 아파트 48개, 동 3,885가구와 각종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그동안 조합 임원진과 건설사가 바뀌는 등 혼선을 빚어왔습니다. 삼성현대사업단은 단지 설계 디자인을 예술과 지성의 합성어인 아텔리시티를 제시하며 차별화된 단지로 건설하면서 축구장 5개 규모의 대형 중앙공원과 주차 편의시설도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의 한 중학교에서 2학년 중간고사 도중 시험지를 잘못 배부하는 사태가 발생해 재시험을 치르는 소동을 빚었습니다. 울산의 A중학교는 지난달 26일
2학년 국어시험 도중 한 학급에서 시험지를 잘못 나눠주는 상황이 발생했고 학업성적관리위원회 협의 결과 2학년 전교생이 국어 객관식 7개 문항과 서술형 1개 문항에 대한 재시험 결정이 내려져 어제 재시험을 치렀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A중학교는 가정통신문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사과했으며 시험지를 잘못 배부한 교사에 대해서는 자체 징계를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의 교육 전문 직원 비율이 8대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일선 학교의 보직교사 기피 현상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강대길 시의원은 교육 전문 직원 증가율이 2017년 이전에는 2.1%에 그쳤던 반면 2018년 이후에는 10.3%로 급증했고 2021년을 기준으로 교원수 대비 교육 전문 직원 비율은 1.7%로 전국 특광역시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강 의원은 최근 5년간 울산시 교육청의 교육 전문 직원 선발 인원이 급증했다며 승진이 빠른 제도적 혜택을 지닌 교육 전문 직원 선호 현상이 맞물려 일선에서는 보직교사 기피 현상까지 심화되고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울산 남구의 한 금은방에서 고등학생들이 귀금속을 훔쳐 달아난 사건 전해드렸는데요. 코로나19 완화로 최근 대면 활동이 점차 증가하면서 울산 지역의 청소년 범죄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영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26일 오후 5시쯤 남구의 한 금은방. 검은색 옷차림의 한 남성이 금은방에 들어갑니다. 5분 뒤 남성이 귀금속을 훔쳐 뛰쳐나오고 뒤따라 나온 금은방 주인과 행인 한 명이 남성을 뒤쫓습니다. 금은방 주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기다리던 일행이 빈 금은방에 들어가 귀금속을 더 훔쳐 나옵니다. 다음날 학교에서 검거된 이들은 모두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지난 3월 12일 밤 동구의 한 주택가. 무리지어 오토바이를 몰고 온 남성들이 오토바이 시동을 건 채 주위에 모여 대화를 나눕니다. 이들은 마모된 열쇠를 이용해 오토바이 3대를 훔쳤는데 모두 무면허인 중학생이었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울산시의 청소년 범죄자는 코로나19 완화로 정상 등교가 시작된 지난 2021년부터 한 해 300명가량씩 급증했습니다. 범죄 유형별로는 폭력과 절도가 가장 많았고 사기 등 지능범죄가 뒤를 이었습니다. 경찰은 코로나19 완화로 최근 대면 활동이 증가하면서 청소년 범죄도 함께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매체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범죄와 접할 수 있는 그런 매체라든가 영화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양해지고 있어서 전문가는 청소년 범죄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선 제도 개선이 우선시돼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경찰 단계에서 소년들을 보호하고 예방할 수 있는 선도 프로그램 이런 것들, 그다음에 검찰 단계에서도 그런 프로그램, 그다음에 법원 단계에서도 소년들을 재범을 방지하고 선도할 수 있는, 우리나라는 그런 것들의 시설 이런 것들이 매우 많이 부족합니다. 경찰은 청소년 범죄 예방을 위해 이번 한 달 동안 청소년 선도 보호 활동 강화 기간을 운영할 방침입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 울산시는 어제 BNK 경남은행과 소상공인 희망나눔 상생금융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어제 협약을 통해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소상공인은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무담보 무보증으로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5년 이내 할부 상환하는 조건이며 현재 연체 중이거나 신용불량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경남은행은 소상공인 희망나눔 상생금융에 50억 원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이 최근 사흘간 총 2조 7,900억 원 규모의 가스선 12척을 수주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이 이번에 수주한 선박은 오세아니아와 유럽, 아시아 등 세계 곳곳의 선사로부터 따냈으며 20만 세제곱미터급 LNG 운반선 2척과 17만 4천 세제곱미터급 LNG 운반선 4척 등 모두 12척입니다. 이 가운데 6척은 HD 현대중공업에서 건조되며 4척은 현대미포조선에서 건조돼 2026년부터 순차적으로 인도될 예정입니다.
울산과학대학교가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술 사관 육성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과학대는 올해부터 5년 동안 연간 3억 2천만 원의 국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대학 측은 스마트 건축관리와 안전기술사관 육성 사업단을 구성하고 재학생과 울산공업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특별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특히 건축사협회와 기계설비건설협회 등 30개 이상의 협회와 기업이 참여하는 전문 인력 양성 플랫폼을 구축해 지역 기업이 원하는 스마트 건축관리와 안전 전문 인력을 육성할 방침입니다. 울산시 산하 공공기관 남녀 근로자의 임금 격차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에 따르면 울산시 산하 공공기관의 남성 대비 여성 임금은 75.5%에 그쳤습니다. 이는 무기계약직과 정원의 일반 계약직에서 여성의 분포가 높아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낮은 지위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울산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울산형 성평등 노동환경 지침 마련과 인사과정에서의 성인지적 운영을 위한 장치 마련, 중간 관리자급 이상 순환보직 시스템 개편 등을 제안했습니다. 손님에게 피부 기미를 없애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피부관리실 사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 노서영 부장판사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이 운영하는 울산의 한 피부관리실에서 고객에게 30만 원을 받고 얼굴 잡티와 기미를 없애는 레이저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에 아파트 전셋값이 떨어지면서 새로 계약을 할 때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오히려 돈을 돌려줘야 하는 역전세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올해 울산의 아파트 전세 거래 10건 중 7건에 2년 전 계약 때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됐습니다. 구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 남구의 670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 최근 전용 면적 84제곱미터의 전세가 2억 4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2년 전 3억 3,500만 원이었던 전세 보증금이 2년 사이 1억 원 가까이 떨어진 겁니다. 남구 옥동의 한 아파트는 전세 보증금이 1년 만에 6억 원에서 3억 원대로 반토막 났습니다. 이 집이 왜 이래 싸냐. 경기 때문에 집값이 떨어지고 전세 수요자들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리는 금액이다. 3년 전 임대차법 시행으로 급등했던 전셋값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2년 전 계약했을 때보다 전세 보증금이 더 낮아진 역전세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계약한 울산의 아파트 전세 거래 중 68.2%가 2년 전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됐습니다. 대구와 세종시 등에 이어 전국에서 6번째로 높은 수치입니다. 경기 침체로 인한 전셋값 하락에 이어 전세 사기에 대한 불안감까지 겹쳤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이러한 전셋값 약세는 1년 이상 이어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울산은 올해에만 8,700여 세대의 아파트가 입주하기 때문입니다. 4년 전 금액으로 돌아간다고 봐야죠. 수요가 많은 시장이 아닌데 입주 물량만 늘어나니 더 심각한 악순환이 되지 않을까 조금 조심스럽게 걱정은 되기는 합니다. 역전세 현상이 장기화될 거란 전망이 나오면서 전세 보증금 미반환 사고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JCN 뉴스 구현입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어제 간부 공무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 다짐 행사를 가졌습니다. 울산시 교육청 간부 공무원들은 석고로 손찢기 행사와 청렴 서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천창수 교육감은 고위공직자가 솔선수범해 청렴한 울산 교육을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교육감을 단장으로 한 청렴대책 추진단을 운영 중입니다. 울산시는 어제 국토안전관리원과 건축안전관리 역량 강화와 안전점검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어제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건축공사 현장에 대한 합동 점검과 기술 자문, 안전문화 확산과 신기술 정보 교류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울산 지역 대형 건설공사 현장뿐만 아니라 중소규모 건설 현장에도 지능형 안전장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동구 슬도 입구에 있는 소리체험관의 공식 명칭이 슬도아트로 변경됩니다. 소리체험관은 콘텐츠 노후에 따른 시설 개선을 위해 지난달 23일 운영을 종료하고 문화예술시설로의 재구조화 사업에 들어갔습니다. 동구청은 재구조화에 따른 새로운 명칭을 공모해 슬도아트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슬도아트는 울산의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이번 달 내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며 어린이 체험관과 카페, 소규모 공연장 등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우체국 금융거래가 어린이날 연휴 동안 일시 중단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 차세대 금융 시스템 전환 작업에 따라 오는 5일 0시부터 8일 오전 6시까지 78시간 동안 전국의 우체국 금융거래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동안 인터넷과 모바일, 폰뱅킹 등 전자금융거래와 ATM기, 체크카드와 현금카드 사용, 타 금융기관에서 우체국 계좌를 이용한 입출금 등 모든 우체국 금융거래를 할 수 없게 됩니다. JCM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